먼저 제 1절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이에요. 일단 부동산 학에서 논의되는 부동산의 개념은 어떤 한 측면만을 고려해가지고 부동산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법적 측면 또는 자연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부동산의 개념을 도출을 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동산 개념을 갖다가 우리는 복합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복합적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에다가 줄 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부동산을 갖다가 바라볼 때 유형적 측면하고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크게 무형적 측면에서 죄송합니다. 유형적 측면을 보죠. 유형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무형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갖다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유형적이죠.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부동산은 자연물로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형적 측면은 결국 기술적인 측면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기술적 측면은 바로 자연적 측면이죠. 그러니까 자연물로서의 부동산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연적 측면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무형적 측면은 뭐냐면 이 부동산은 누가 이용합니까? 우리 인간이 이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이 부동산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러한 측면이에요.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그 부동산에 부여한 의미적 측면에서 무형적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회 경제적 측면하고 두 번째는 법률적 측면이죠. 이런 측면에서도 부동산을 고려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도출할 때 이와 같이 자연적 측면과 사회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부동산의 개념을 도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학 개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개념에 관한 논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이제 개념 도출된 것을 우리는 복합적 개념이라 그러죠. 그래서 복합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합적이라는 말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유형적 측면이 이 기술적 측면 또는 이 물리적 측면이죠. 이런 물리적 측면과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이 무형적 측면이 기술적 측면이나 물리적 측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아셨죠? 무형적 측면은 사회 경제적 측면하고 법률적 측면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소를 잘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 바로 물리적 측면, 즉 자연적 측면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입니다. 부동산을 물리적 개념으로 봤을 때, 즉 자연적 개념으로 봤을 때 자연물이고 공간이고 위치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두 번째로서 부동산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부동산은 자산이 되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생산 요소가 되고 자본이 되고 소비재가 된다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세 번째 부동산의 법 제도적 개념을 보게 되면 부동산은 일단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부동산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건 중에 부동산이 아닌 것은 모두 동산이죠. 그런가요? 이 문장을 반대로 말하게 되면 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부동산이다. 맞는 문장인가요? 맞아, 틀려요? 원래 우리 민법은요, 물건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건은 모든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의 물건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따라서 태양도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닙니까? 물건에 속합니다. 그런데 물건에 속한데 우리 인간이 이걸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배할 수 없는 자연력이죠. 지배할 수 없는 자연력은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예요. 따라서 태양은 물건이 안 되기 때문에 태양에 관한 물건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다 볼까요? 바다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물건인데 이 물건도 바다도 우리 인간이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민법상의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민법이 이미 제한적으로 정해놓은 그 물건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이미 정해놓은 그 물건 범위 내에서는 동산이 아닌 것은 다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아닌 것은 다 동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건 중에 동산이 아닌 것은 다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이 아닌 것은 다 동산이다. 이렇게 그런 문장이 시험에 나와도 맞는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지는 무한히 연속하죠. 그런가요? 토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포르투갈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계속 연속되어 옵니다. 그렇죠? 끊어짐이 없죠. 그런가요? 또 우리나라 한반도만 보더라도 저 북쪽 함경북도에서 시작해가지고 해남 끝 땅끝까지 계속 연속되죠. 연속되기 때문에 자 토지는 물건이요 아니에요? 토지는 물건이라고 우리 민법에 정하고 있죠. 물건 중에 부동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토지는 연속하더라 이거예요. 연속하게 되면 이것을 하나의 물건으로서 하나의 권리,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삼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인위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한반도 전체를 한 사람한테 소유권 인정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무한히 연속되는 토지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나눠가지고 이 하나의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단위를 뭐라 그래요? 필지라 그래요. 필지. 들어보셨죠? 필지. 그러니까 토지인가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인정되는 하나의 물건으로서의 토지를 뭐라 한다? 필지라고 한다. 필지. 그래서 1필지죠. 이것이 필지가 뭡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 필지라는 개념은 토지 면적 단위예요, 아니에요? 토지 면적 단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토지 등기부를 보세요. 이 토지 1필지를 대상으로 물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 발생하죠. 하나의 소유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 1필지당 소유권자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1필지의 면적이 다 똑같아, 틀려요? 다 달라요. 그렇죠? 따라서 필지는 토지 면적 단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뭐냐? 토지 등록 단위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적법상의 토지 등록 단위다. 아시겠죠? 따라서 필지는 우리 이만한 제 지금 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것 이런 것도 필지가 될 수 있고 또 서울시만큼 큰 것도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한반도만큼 큰 것도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이지 토지 면적 단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그래서 1필지 단위로 해가지고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에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 필지 단위로 물건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지 단위로 뭐가 발생한다? 권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필지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우리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정착물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우리 법률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부동산은 토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정착물이죠. 이게 부동산이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을 보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기는 하되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부동산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정착물인데 뭡니까? 독립된 정착물이에요. 뭐와 독립된? 토지와 독립된 이 말이죠. 아셨죠?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럼 알아두시고 우리 민법 특징이죠. 그다음 그 밖에 토지 및 그 위의 정착물은 뭡니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이 정착물의 효력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랬었죠? 따라서 이 정착물은 무슨 정착물이에요?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죠.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을 정의할 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했을 때 그 정착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에 독립된 정착물로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다? 건물이다 이거죠. 건물이다. 아시겠죠? 그 밖에 도일담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는 뭐 수목이라든지 이것은 모두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죠. 그죠? 그러면 자 토지 외에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에는 건물밖에 없다.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틀린 문장이 됩니다. 아셨죠? 건물 이외에도 있어요. 자 수목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죠. 그런데 이 수목의 집단이죠. 이 수목의 집단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등기 등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했었죠. 그러면 이 수목의 집단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것을 뭐 한다? 등기를 한다. 등기를 한다.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수목의 집단을 우리는 이제 임목이라 그러죠. 임목. 등기가 된 그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 하는데 임목은 이 토지에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정착물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건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래요.